탄지로는 시즌 1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탄지로의 활약을 지식 그래프로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응답을 에피소드별로 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가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래프레그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챗GPT를 저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할 때 이 레그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합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은 챗GPT는 범용적인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질문과 가장 관련도가 높은 일부 텍스트 문서 덩어리들을 발췌를 해서 최종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레그 에이전트는 거의 레그랑 유사한데 그래프레그에서는 나만의 지식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 지식 그래프의 일부를 우리가 질문에 맞게 가져와서 최종 프롬프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AI가 나만의 최적화된 답변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의 단계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식 그래프라는 거를 먼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식 그래프로 준비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 지식 그래프에서 지식 그래프의 부분을 가져오고 발췌하기 위해서 지식 그래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적할 수 있는 Neo4j라고 하는 그래프 DB를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프 DB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한 에이전트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지식 그래프는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이런 주인공들 중심으로 각 주인공과 다른 주인공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표현을 해준 지식 그래프입니다. 이 귀멸의 칼날 줄거리는 위키피디아에 에피소드별로 줄글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챗GPT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식 그래프 형태로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구조화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AI로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구체적인 단계와 지식 그래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한번 다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이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따라가기 위한 모든 예제 코드는 GitHub 레포지토리에 다 있고 제가 이걸 링크를 첨부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운로드를 해주면은 단계별로 코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파이썬 그래프레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 여기에 git clone 그리고 여기 이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 git clone 그리고 복사한 링크를 입력하고 그 뒤에 스페이스바 그리고 점을 입력하면은 지금 이 폴더 안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바로 제가 코드 실행을 준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주면 되는 게 이 .env.example 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env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발급받은 오픈AI API 키를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줘야 이 AI 기반으로 내가 지식 그래프를 만들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을 받아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붙여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이썬에서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UV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UV라는 것도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UV를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UV가 굉장히 간편하게 파이썬 버전이나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지금 이 코드가 3개의 파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DB로 만들어 주는 것, 세 번째가 그 그래프 DB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해주는 이 3단계로 하나씩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uv run 1 prepare data 실행을 하면은 만약에 이걸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실행을 하면은 가상 환경을 얘가 알아서 다 설치를 해서 지금 지식 그래프 생성기 시작해서 하나씩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데이터를 여기 에피소드별로 지금 줄거리 내용을 쭉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잘 끝났습니다.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지금 원본 데이터라고 하는 각 에피소드별로 줄거리 내용이 쭉 제이슨 형태로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식 그래프를 지금 노드 그리고 이 릴레이션십 제이슨 형태로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고 에피소드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가 쭉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맨 처음에 볼 때 이렇게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 3.12 이걸 눌러주고 여기에 이 맨 위에 있는 지금 이 폴더에 있는 가상 환경을 눌러주면은 바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유 드렸던 그 단계별 코드를 하나의 파일로만 합쳐준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에피소드 줄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노드와 릴레이션십 형태로 다 바꿔서 이걸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있어도 이게 지식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래프DB로 만들고 내가 또 나중에 AI로 질의응답까지 가능하도록 neo4j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주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이 neo4j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링크를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을 하고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neo4j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프DB를 실행하고 활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이 neo4j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는 건데 디벨로퍼 디벨롭먼트 센터 눌러주시고 여기서 neo4j 데스크탑을 내 운영 체제에 맞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은 먼저 기본 정보 입력을 하라고 나와 있어서 입력을 해주고 다운로드 데스크탑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설치 파일을 클릭을 해주면은 내 PC에 지금 설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웰컴 문구와 함께 컨티뉴를 눌러주면은 그리고 처음에 내 첫 인스턴스라고 하는 DB들이 모아져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instance를 눌러주고 인스턴스 네임은 간단하게 neo4j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패스워드는 12345678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주고 create 눌러주면은 지금 내 PC에 이 neo4j 데스크탑을 활용을 해서 그래프DB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neo4j 그리고 running 그리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 번만 눌러보면은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neo4j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니까 바로 내 PC에 이 7687이라고 하는 포트에 그래프DB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중단을 하려면은 이 스탑 인스턴스를 눌러주면 중단이 되고 저희가 이거 다시 실행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세팅을 더 해주려고 하는데 이 점점점을 눌러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이 어폭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저희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야 그래프레그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오류 없이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스타트 인스턴스로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러닝이 되어 있고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 코드로 돌아와서 이 ingest 데이터라고 하는 두 번째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일은 잠깐만 내려와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7687 포트에 있는 이 neo4j를 우리가 유저는 neo4j이고 패스워드는 12345678 나는 다른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다 하면은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B에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을 했고 여기 우리가 만들어져 있던 이 아웃풋에 있는 지식 그래프 최종을 가지고 이걸로 이 노드와 관계 정보를 다 neo4j가 잘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객체로 만들어주고 리스트로 저장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 neo4j 그래프에 그대로 입력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그 그래프를 그대로 neo4j DB에 넣어주는 함수입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vrun 이 언더바 ingest 데이터 탭을 누르면 바로 2까지만 눌러도 되는데 이거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success 그리고 잘 됐습니다. 잘 된 거를 제가 어떻게 또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neo4j 데스크탑에 와서 쿼리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줍니다. 이거는 neo4j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불러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쿼리를 눌러주고 이 connect to instance로 지금 내 실행이 되어 있는 neo4j를 connect 눌러주면은 각종 쿼리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지금 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불러와주는 가장 간단한 쿼리로 이 match nrm 그리고 return nrm 이거 입력을 해주고 컨트롤 엔터로 눌러주면 우리가 만들었던 지식 그래프처럼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다 그래프 형태로도 나오고 테이블 형태로도 나오고 그대로 raw 형태로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노드와 릴레이션십 그리고 그 릴레이션십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 세 가지를 nrm이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로 우리가 설정을 했고 모든 걸 다 나한테 보여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고 이런 명령어가 이 사이퍼라고 하는 neo4j에서만 통하는 일종의 쿼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이용을 하면 전체 그래프도 우리가 호출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부분적으로 특정한 조건만 만족하는 그래프 DB도 호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탄지로와 관련된 노드, 탄지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만 가져오고 싶다. 여기 안에 이 중괄호를 입력하고 name, 카마도 탄지로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이 이름이 카마도 탄지로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 DB 또는 전체 지식 그래프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 발라내기 위해서는 이 사이퍼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건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JSON이라고 하는 거를 이 그래프 DB로 가져와서 이렇게 저장까지 해봤는데 그때 우리가 이용을 했던 게 이 neo4j graphrag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그래프래그 관련된 작업들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neo4j에서 제공하는 이 neo4j graphrag라고 하는 패키지라서 이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OpenAI API를 이용해서 이 OpenAI의 모델을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neo4j graphrag OpenAI 이렇게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이 kgwriter라고 하는 지식 그래프를 그대로 neo4j에 입력을 해줄 수 있는 모듈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약간 수정을 해서 neo4j write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었고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구현을 한 neo4j create writer 말고 그냥 원래 있는 이 kgwriter 이것만 이용을 해서 저희가 writer는 kgwriter 라고 하고 이거를 런을 해도 단순한 지식 그래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무잔하고 탄지로하고 계속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게 지금 에피소드 번호만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본 kgwriter를 이용을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fight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탄지로와 무잔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 에피소드 번호를 다 무시하고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에피소드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싸우는지 여기 보면은 약간 다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우리가 다 좀 정밀하게 반영을 하고 싶을 때는 내가 나만의 kgwriter를 활용을 해서 커스텀 kgwriter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조금 튜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B에 저장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raphrag agent 단계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uv run 3 graphrag agent 쳐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탄지로가 시즌 1에서 에피소드별로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과 맞는 사이퍼 쿼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은 탄지로와 관련된 이런 관계들을 다 검색을 해서 실제로 이 사이퍼 쿼리를 내 지식 그래프에서 실행을 해서 찾은 결과가 쭉 나오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최종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좀 내려와 주시면 이렇게 완성된 프롬프트로 아래 데이터베이스 결과만 참고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질문은 맨 위에 있던 탄지로 시즌 1에서 에피소드별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결과들이 쭉 누가 누구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고 이 프롬프트 완성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최종 응답이 이렇게 귀멸의 칼날 시즌 1에서 에피소드마다 다양한 활약을 펼칩니다. 라고 쭉 최종적으로 응답이 나오는 형태로 이 그래프래그 에이전트가 잘 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3번 파일의 가장 밑에 있는 부분에 내려와 주시면은 한 3가지 예시 질문이 있는데 이걸 먼저 샵을 입력을 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맨 아래 거에 탄지로와 네즈코 이 두 인물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똑같이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uv run 다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과 맞는 또 쿼리가 생성이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탄지로와 네즈코 사이에
에피소드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사이퍼 쿼리가 생성된 거를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neo4j 데스크탑 쿼리에서 한번 붙여놓고 컨트롤 엔터로 입력을 해주면은 전체 지식 그래프에서 이 탄지로와 네즈코 이 두 인물 간의 관계만 필터링이 되어서 이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이 지식 그래프만 지금 응답에 활용이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레그 에이전트가 잘 작동을 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래프레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 함수로 이동이 되고 좀 순차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리트리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질문을 가지고 사이퍼 쿼리로 만들고 그 쿼리를 실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지식 그래프의 일부인 그 결과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리트리버도 한번 컨트롤 눌러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 text to cipher retriever라고 하는 저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봤던 neo4j 그래프레그 그 패키지에서 불러와 준 text to cipher retriever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진 모듈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드라이버 정보, 지금 접속하는 URL 그리고 ID 비번 정보랑 어떤 LLM을 이용할지, 우리는 지금 오픈AI의 4.1 모델을 이용을 할 거고, 또 예시로 만약에 사용자가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이런 질문을 이런 형태의 사이퍼 쿼리로 만들어줘 라는 몇 가지 예시도 줘서 더 잘 텍스트를 사이퍼로 만들어주고 또 그걸 실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리트리버입니다. 이것도 컨트롤 눌러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자연어를 사이퍼 쿼리로 LLM을 이용을 해서 전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neo4j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출을 해서 응답 결과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모듈입니다. 조금 내려와서 여기서도 지금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text to cipher template 이 190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런 샘플 프롬프트가 지금 내부적으로 사이퍼 쿼리를 생성을 해줘. 그리고 스키마가 있고 예시가 있고 인풋으로 사용자의 자연어가 있으면은 이런 거 기반으로 여기에 가장 맞는 사이퍼 쿼리를 얘가 지금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키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잘 정의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이 neo4j가 알아서 자동으로 스키마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컨트롤 W로 종료를 해주고 다시 돌아와 주면은 질문에 대해서 쿼리를 입력해주고 어떤 사이퍼 쿼리가 활용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결과의 메타데이터의 사이퍼라고 하는 부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퍼 쿼리를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프린트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메타데이터가 아닌 아이템스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 결과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씩 다 그 고유한 아이템 형태로 쭉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프롬프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 풀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을 해주고 그 문자열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완성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LLM 콜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프롬프트가 있으면은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GPT 4.1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함수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롬프트로 최종 답변을 만들어주는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식 그래프에서 사이퍼를 실행을 하고 지식 그래프의 일부를 내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로 넣어서 최종 그래프레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 질의에 맞게 응답을 해주는 그래프레그 에이전트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